사용해서 윤술 사진을 촬영하면 훨씬 더 윤술이 많고 예쁜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어요. 이 배치가 구도적으로 조금 어렵다면 3분의 1 정도 배치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도, 건물도, 사람의 피부톤도, 모래도, 풀도 전부 다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공부하고 촬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풍경사진 잘 찍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거두절미하고 기초적인 촬영 방법부터 남들과 다른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응용법까지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진에 있어서 빛은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푸른 빛을 좋아하신다면 오전에, 따뜻한 빛을 좋아하신다면 오후에 촬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해를 등지고 촬영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뻔한 내용 같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늘과 풍경을 보면 푸른빛이 많이 돌고 해가 질 때쯤에는 따뜻한 빛, 즉 노란색 빛이 많이 도는 풍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선호하는 사진의 색온도 무드에 따라 촬영하시는 분이 적절한 시간대를 골라서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경 사진에 있어서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의 위치 또한 무척 중요한데요. 계절별로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한낮이라고 부르는 12시부터 2시 사이에는 머리 위 정가운데에 태양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피사체에 그림자가 잘 생기지 않아서 볼거리가 풍성한 풍경 사진을 촬영하기가 어렵고, 하루 중에 태양의 빛이 가장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촬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눈이 많이 부실 수 있고 여름에는 너무 더울 수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피사체가 너무 많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쨍한 사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푸른빛보다는 따뜻한 빛을 좋아해서 주로 오후 시간대에 촬영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2시부터 5시 사이 정도입니다. 계절별로 해가 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지만 강렬했던 해가 머리 위 수직에서 조금 더 기울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노을이 지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대에 촬영을 진행하게 되면 피사체는 하루 종일 떠 있었던 해의 빛을 충분히 머금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낮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상태로 촬영이 되고, 그림자도 더 잘 생기기 때문에 볼거리가 조금 더 풍성한 풍경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까 전에 이왕이면 해를 등지고 촬영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 말은 같은 말로 표현하자면 역광 사진을 이왕이면 피해주는 것이 좋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풍경 사진에 있어서 해를 하나의 조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해를 등지고 촬영해야 피사체가 그 빛을 골고루 잘 받아서 밝고 예쁘게 표현될 수 있는데, 해를 마주보고 촬영하면, 즉 역광으로 촬영하게 되면 피사체가 그림자에 묻혀서 어둡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을 보정으로 살려줄 수는 있겠지만 어두운 부분을 보정으로 살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사진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는 사진을 촬영할 때 최대한 좋은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해를 등지고 촬영하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밖에서 서 있을 때 그림자가 향하는 방향으로 카메라에 시선을 주고 촬영을 하시면 해를 등지고 촬영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연광이라고 말하는 햇빛을 포함한 다양한 조명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법은 정말로 많아요. 우선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풍경 사진에서 햇빛을 응용하는 법을 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진행해 주시고요. 이 기본값을 잘 학습하셨다면 추후에 제가 설명해드릴 순광, 역광, 반역광, 측광 등등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다채로운 촬영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시간이 하루에 2번 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40분 정도의 시간이 하루에 2번 찾아오는데요. 그 시간은 바로 일출 직후 40분, 일몰 직전 40분을 의미하는 골든아워입니다. 이 골든아워라는 시간은 하루 중에서 가장 극적인 빛을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 골든아워 시간대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도, 건물도, 사람의 피부톤도, 모래도, 풀도 전부 다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일출, 일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매직아워 시간도 달라지는데요. 네이버나 구글 같은 곳에서 일출 시간, 일몰 시간을 검색하셔서
플러스 40분, 마이너스 40분을 하셔도 좋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날씨 앱 안에도 대부분 일출 일몰 시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다면 시리한테 오늘의 일출 시간, 일몰 시간을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요즘은 아예 매직 아워 시간을 그날 알려주는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앱도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3분할법에 대한 내용은 사진 촬영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풍경 사진을 촬영할 때 대부분 2분할로 사진을 촬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촬영하면 많은 사진이 이렇기 때문에 식상한 사진이 되고 주제가 또렷하지 않은 사진이 됩니다. 또 사진을 보는 사람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모르는 사진이 되기가 쉬워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격자선을 참고하셔서 하늘 3분의 2, 바다 3분의 1 혹은 그 반대의 비율로 사진을 촬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흔히 황금 비율이라고 부르는 구도인 만큼 안정적이고 주제가 잘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그 풍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인공 피사체가 있다면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격자선이 마주치는 지점에 그 피사체가 오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우리가 풍경 사진을 촬영한다고 하면 많이 촬영하게 되는 풍경 중에 하나가 넓고 광활한 풍경인데요. 이때 근경, 중경, 원경을 설정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근경, 중경, 원경은 쉽게 말해서 가까운 풍경, 중간 정도에 있는 풍경, 먼 풍경을 말하는데요. 풍경 사진을 촬영할 때 근경, 중경, 원경을 신경 써서 잘 배치해 주시고, 이 배치가 구도적으로 조금 어렵다면 3분의 1 정도 배치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배치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사진을 보는 사람이 단계적으로 이 사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안정적으로 풍성한 사진이 촬영되게 됩니다. 이 근경, 중경, 원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은 풍경을 촬영하는 포토그래퍼 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풍경 사진 촬영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3가지 내용을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법칙들을 응용해서 남들과는 다르게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촬영해보세요 라고 권유를 드렸지만 사실 사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시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에 있어서 기본기를 잘 쌓았다면 그 기본기를 깨는 훈련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나만의 시선이 담긴 더욱 창의적인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분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풍경 사진의 경우 한 사진에서 둘의 대비가 너무 명확하거나 데칼코마니처럼 반전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2분할법이 더 매력적일 수 있고, 바다와 파도의 모양이나 구름의 모양에 따라 3분할법이 아닌 더 높은 분할법으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린 것처럼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킬 때는 물론이고 원칙을 깰 때에도 분명한 의도와 이유를 알고 촬영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빛의 방향 역시도 일부러 역광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하늘과 같이 촬영하는 나뭇가지나 나뭇잎을 수묵화처럼 검정색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일부러 역광으로 촬영해서 그 부분이 그림자로 묻히게 촬영을 해야겠죠. 또 제가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촬영하시는 윤술 사진을 촬영할 때에도 역광을 사용해서 윤술 사진을 촬영하면 훨씬 더 윤술이 많고 예쁜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어요. 이처럼 가이드라인, 즉 원칙대로 촬영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 원칙을 깨는 연습도 조금씩 해보시는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그 실패와 혹은 성공하는 경험이 여러분의 사진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저는 늘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이곳에서 사람들은 사진을 어떻게 촬영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 시선과는 다르게 사진을 촬영하려고 노력합니다. 풍경 사진을 촬영하실 때 우선은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팁들로도 사진을 촬영해보시고 안전하게 그 사진을 건져두신 뒤에 새로운 발상이나 역발상으로도 사진을 촬영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대상을 찾아서 촬영하거나 남들이 다 찍는 사진과는 정반대로 사진을 촬영해 보는 거예요.
이러한 촬영법은 아이폰 출사 브이로그 영상에서 꽤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쁜 경회루와 연못이 있는 경복궁 야간개장에서는 경회루와 연못의 모습도 물론 촬영했지만 연못에 반사된 경회루의 모습을 물결과 함께 촬영해서 수채화 느낌을 주기도 했고, 양양 해변가에서는 해와 바다의 모습을 담기도 했지만 물에 젖은 모래에 반사된 해의 모습을 담기도 했죠. 여러분도 저를 뛰어넘는 다양한 시도와 창의적인 촬영을 해보시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시선을 넓히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풍경 사진에 있어서 기초부터 응용 그리고 나만의 시선을 담는 법까지 말씀드려봤는데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제가 어떤 사진을 추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지 이제 조금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확 띄고 정말 멋있는 사진도 좋지만 차근차근 원칙부터 천천히 공부해 나가고 조금씩 응용하기 시작하면서 나만의 시선을 담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는 즐거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제 목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에 이렇게 제 목표와 바람을 남겨놓고요. 열심히 제작하고 있는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남겨주신 댓글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답장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경험하고 공부한 사진 촬영의 즐거움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해주시는 말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